그런 사이 주범 심폐혈관 질환. 혈관이 다 이게 탁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정지잖아요. 치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도 나중에는 못 알아봐. 아, 안 돼요.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골든타임.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속 시한폭탄을 막아라. 혈액 속의 세 가지 적, 삼적. 혈관을 망가뜨리는 원인 혈관 속 삼적의 정체는? 안심마비, 언어장애. 저승의 문턱에서 돌아온 윤무보 교수의 건강 비결부터 매일 했으니까 10년 걸렸어요.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한 상황까지 대수술도 한번 하고 그랬어요. 혈관 속 삼적을 이겨낸 배우 김덕현의 혈관 관리법까지. 혈관 속 삼적을 잡는 방법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여러분의 TV 주치 닥터 지바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새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윤무부 박사님. 진짜 평생 저도 건강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뇌경색을 얻었다. 그때 이제 뇌경색이 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전해들었을 때 참 충격이 컸었어요. 그때 뭐 여성 잡지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잘못 봐가지고 그 날 보고 죽었다고. 미국에서도 속담 보니까 뇌경색 오면 타임 이즈 라이프. 시간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든 타임이라는. 맞아. 이 나보다 영어를 잘하네. 오른쪽에 목이 물어도 안 가했거든요, 여러분. 감각이 없으니까. 작년부터는 가려우면 더 가려워. 그거 보면 내가 살았구나. 희망이 있구나. 예. 뚝 떨어진 기온에도 아랑곳 않고 미동도 없이 습지공원을 지키고 있는 한 남자. 그 정체가 궁금하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닥터 지바고에서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혹시 누구세요? 나 새 박사 윤무. 새와 로맨스에 빠진 자타공인 새 박사 윤무부. 흔들림 없이 뭔가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새 지금 관찰하고 있어요. 저 새들이 제대로 비행기도 안 타고 여권도 없고 휘발유도 없고 디젤기도 없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매년 겨울이면. 그거 관찰하는 거예요. 사시사철 새가 있는 곳이라면 방방곡곡 안 다니는 곳이 없다는데. 시간만 나면 나와서 관찰하는 게 하루 일과죠. 재밌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만지는 그의 모습이 조금 어색해 보인다. 원래 오른쪽인데 아프고 나서 제가 왼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핸들도 왼쪽으로 다 왔어요. 보는 것도 왼쪽으로 보고. 원래 오른손잡이였던 윤무부 박사. 그런 그가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다는데. MRI 찍으니까 금방 나오대. 15분 만에. 그게 뇌경색인 줄 알았죠. 뇌경색이 왔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 조직이 괴사하는 병 뇌경색. 윤무부 박사는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반신에 마비가 왔다. 뇌경색은 중풍 걸리면 3시간 안에 가야 산다는데 나는 미련하게 3일 동안 치료하고 그랬어요. 그럼 늦게 갔더만은 날 보고 살 수가 없다고 돌아가시겠다고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무덤도 사놓고.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뇌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황. 가족들에게 장례 준비를 권유할 정도로 상태는 심각했다. 이렇게 자꾸 만져요, 오른쪽. 예, 오른손아 빨리 신경이 와라. 오바. 예전에 비하면 기적에 가까운 상태. 하지만 여전히 재활이 필요할 정도로 후유증의 그림자는 짙고 길었다. 되게 낫는 것 같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은 낫는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언제 오십니까? 추운데 좀 자금에 다니시고. 아유, 추운데 괜찮아? 아이고. 옷은 혼자 벗어? 빨리 뜯어 줬냐? 뇌경색 후유증으로 한 손으로만 외투를 벗어야 하는 윤모부 박사. 이런 그의 곁에는 묵묵히 도와주는 아내 정혜 씨가 있다. 무겁지? 혼자도 잘 하시는데 그냥 옆에서 또 안쓰러우니까 좀 도와주는 거지 뭐. 그날 이후 집안 곳곳의 풍경이 달라졌다. 목욕할 때나 서서 일할 때 이게 손잡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손잡이를 다 우리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달아놨죠. 이렇게 잡고 여기 이게 있어야 돼. 위험해요. 문턱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한 달 입원했어. 그것도 위험하죠. 위험 요소는 제거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건 추가한 윤모부 박사. 대학에 34년 근무하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산에 가면 잘 다니고 잘 뛰어다니고 새 잘 보고 하니까 내 몸을 너무나 학대했죠. 사실 교수님도 그러시지만 겨울철이 굉장히 위험한 계절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찌꺼기가 쌓여서 혈관이 좁아진다, 막힌다, 뭐 위험한 건 다 알겠는데 실감이 안 나다 보니까 조금 여기에 대해서 무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피가 이제 적게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 이 몸 안의 장기들, 특히 중요한 뇌라든지 아니면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그 영향이 되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어렸을 때 이런 장난을 해보신 적이 혹시 전기놀이요? 맞아요. 찌릿찌릿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꽉 잡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하얘지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풀면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네. 심장으로 얘기하면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춥고 그래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더더욱 더 나타났다가 이게 또 없어지는 게 이런 게 협심증이고요. 그러네. 옛날 장난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죠. 하얘지는 거.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거를 10분, 20분 이렇게 하게 되면 아예 피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그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심장으로 가면 이제 심근경색이고 네. 뇌로 가면은 뇌경색. 뇌경색이고. 예. 자, 우리의 뇌와 심장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시무시한 혈액 속에 세 가지 적, 삼적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삼적이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는 장복산 씨. 네. 그렇지. 푸시고 그다음에 본인 코 찍으시고요. 손끝으로. 예. 세 번만 해보죠. 하나. 예. 문제없어 보이는 오른손. 예. 좋습니다. 하나. 그런데 어찌 왼손 손가락은 어려워 보인다? 급성 뇌경색 진단을 했었고요. 병원에서 복산 씨에게 내린 진단명은 급성 뇌경색이었다. 그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에 온 마비 증상. 현재는 근력이 없어서 티슈 한 장 집는 것조차 어렵다. 힘이 없어. 힘을 못 받고 그냥 멘탱이야. 젖도 수도 없고. 사실 그녀에겐 이번 말고도 과거 혈관 질환을 겪은 병력이 또 있다. 이 심장에 붙었대. 붙어가지고 거기에 철사를 동가리 들어갔다고. 심혈관 질환 시술을 받았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혈액 공급이 어려웠던 상태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던 복산 씨. 죽상 경화가 한 혈관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뇌, 심장, 말초동맥,
같이 여러 혈관에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은 재발이 잦다는데 문제는 혈관 속 기름 찌꺼기가 언제 어느 혈관에 쌓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생기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그리고 다리의 혈관을 막아 문제를 일으키는 등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쪽이 마비돼 혼자 걷는 것이 어려운 복산 씨. 앉았다 조금 올라가세요. 발이 괜찮고 이발은 올라갔는데 이 발은 잘 안 돼. 근데 이게 이발이 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일을 도울 정도로 건강했던 그녀.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조차 어렵다. 그 심장이 안 말아듣지. 내가 저 일을 뭐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막 그렇게 안 되니까는. 과연 그녀의 혈관을 이렇게 만든 원인은 무엇일까? 건강한 혈관을 망치는 혈관 속 기름 찌꺼기. 혈관 속 시한폭탄을 만드는 삼적이 있다? 혈관벽 손상이 발생하고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하신 분들은 항상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혈전증이 쉽게 발생을 가능합니다. 복부 비만과 만성염증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켜 기름 찌꺼기가 더 잘 쌓이게 한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 역시 기름 찌꺼기가 잘 쌓이게 하는 원인. 칼로리 과잉 섭취로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동맥경화 등 심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 염증, 산화, 콜레스테롤, 혈관 삼적. 혈관의 문제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다. 아버님 몇 살이세요? 64세세요?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대답이 없는 남자. 도대체 그는 왜 말을 잃게 된 것일까? 뇌출혈이 발생돼서 편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장애가 발생됐고 그 후유증으로 혈관성 치매로 인지저하 소견이 보이시고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질환 뇌출혈. 한번 발생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혼자 걷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도 겪고 있다는 그. 다시 누울 거요? 응? 게다가 혈관성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로 재활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혈관성 치매는 병의 진행 속도가 빠른 질환인데 인지가 아무래도 부족하시다 보니까 힘드시면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지가 또 바로 이렇게. 그때 운동을 하다 말고 누워버리고 마는 남자. 힘들었어요? 좀만 쉬었다 다시 해요. 네? 운동 안 하세요? 그런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아내가 있다. 앉아 있다가 갑자기 헉 하면서 앞으로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냥 앞으로 쓰러졌어요. 그럼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뭐 체크하고 있었으니까 집에서도 본인이 혈압 체크하고 있었고 그래서 크게 걱정한 게 없었어요. 혈압만큼은 철저히 관리했다는 남자. 하지만 바쁜 생활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었다.
때문에 남편의 뇌출혈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한순간 아이가 되어버린 남편. 아내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많이 힘들었어요? 뭐가 좋아? 감 깎았는데 먹어. 감 깎았어. 고마워. 뇌경색 후유증이 나날이 호전되고 있다는 윤무부 박사. 나는 다 귀찮은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렇게 과일 몸에 좋다고 이렇게 해와요. 고맙죠. 예전과 달리 지금은 아내 덕분에 과일을 챙겨 먹는 습관이 생겼다. 배가 불러야 숟가락을 놔. 그 습관, 식단. 그리고 제일 나한테 나쁜 게 그 음식에서도 지방. 주로 소기름, 돼지기름 이런 걸 주로 찌개나 우리 집사람 몰래 찌개 끓이면 몰래 넣어가지고 먹었어요. 새 연구로 바깥 활동이 많아 고칼로리 위주의 식사를 했던 윤무부 박사.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도움으로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만 하지. 일단 먹자. 김치? 이건 굴생채. 그리고 또 달라진 것이 있다. 오른손잡이였던 그에게 어려웠던 왼손 젓가락질. 그래서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 터득한 집게 이역. 집게가 편하네. 한국 음식은 저 집게 집는 게 다 포크 같은 건 좀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아. 내가 한번 아프고 나니까 정신이 좀 차려주고 조심도 하고 영양가도 요즘에 따져 먹고 많이 안 먹어요. 뇌경색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식습관을 바꾼 윤무부 박사. 여보야 콩 좀 줘. 이 콩 지금 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로 재활하는 거예요. 콩으로 하는 재활운동법? 매일 했으니까 10년 걸렸어요. 100개 옮기려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지금은 한 30분, 20분이면 다 돼요. 이 잘하잖아. 피디님도 이거 해봐요. 되나 안 되나. 어려워요 이게. 제가 해볼까요? 그래. 오른손잡이 제작진. 왼손 젓가락질로 콩 옮기기 도전. 왼손 아니죠? 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해봐요. 아이고, 안 된다. 오해 못해요. 어이구. 약간 돌렸으면 좋겠다. 옳다. 뭐래요? 왜 그래? 콩을 왼손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옳다 잘하네. 왜 그래? 어떻게 하세요? 이제 5분 만에 안 와. 왼손으로 콩 옮기기 쉬운 게 아니었네요. 콩 옮기기 외에 피나는 노력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 또 있다는 윤무부 박사. 이번엔 옮기는 게 아니라 쓴다? 이제 다 썼어요. 다름 아닌 닥터즈하고 시청자들에게 꾹꾹 눌러 쓴 메시지. 그리고 이게 뇌 활동도 할 수 있고 연습하니까 좋죠. 이토록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되게 10년 만에 다시 온대, 재활된대요. 그때는 어려운가 봐. 그 요즘에는 더 신경 쓰고 내가 더 재활하려고 그러죠.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속 찌꺼기를 피하고 싶다면 염증, 산화, 콜레스테롤 3적에 주목하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비법부터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저 이거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실수 아닌가? 실수는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낮춰준다고 확실하게 알려진 음식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안 드셔야 됩니다. 네. 콜레스테롤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거나 이제 이럴 때 그거를 저장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좋은 거를 찾아서 드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안 드시고 과식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열어볼게요. 염증과 산화에 좋은 4가지 지금 음식이 나와 있는데 비타민 A, 우리 비타민 E도 견과류나 씨앗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다른 비타민들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아주 고마운 아이예요. 만성적인 염증을 갖고 있던 환자분들의 비타민 D 수치가 낮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서 비타민 D도 염증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프기 전에 이런 거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저런 걸 좋아해. 콩당무, 버섯. 다 드시는 거예요? 다 좋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뭔 소리죠? 돌발 퀴즈 나오나요? 돌발 퀴즈. 깨끗한 혈관을 위해서 땡땡땡땡 이것을 만나라. 일단 땡땡땡땡이면 네 글자인 건데 좋은 사람을 만나라.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면 혈관이 씻겨나가는 거죠. 심지어 그 좋은 사람이 의사야. 의사야? 그럼 더 좋죠. 자, 윤 박사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약 중에 아스피린. 아스피린을 만나라? 병원에 아니네요. 입원해도 다들 많이 먹더라고. 사람이 아니네요. 힌트를 좀 드리면 꼭 만나야 될 분이지만 그냥 저는 만나기가 좀 싫었어요. 이게 힌트예요. 저승사자가 떠올랐어요, 처음에. 저승사자. 꼭 한 번은 만나야 되지만 만나기 싫은. 자, 문답이 다 나옵니다. 이 원장님. 원장님한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치과 의사입니다. 네? 그렇죠. 깨끗한 혈관을 위해서 치과 의사를 만나라고요? 혈관이랑 치과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약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잇몸 질환이 많이 있는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을 확률이 3배나 높은 걸로 나왔거든요. 입 안에 박테리아들이 만성적으로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걸로. 아프기 전에 한 3년 동안 잇몸이 매일 그래요? 피가 나고 붓고 관련이 있으셨나 봐요. 입 안에 여러 가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하고는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과를 꼭 방문해서 치아 점검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산한 새벽, 어디선가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 안병이 없어져. 하나도 별거 없어. 아버님 에너자이저 같으세요. 에너자이저. 매일 하는데 평소에. 윤석순 아버님 보셨어요? 아니 방금 한 5분 전에 올라갔어요. 빨리 가봐요. 찾으려면은.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제작진. 윤석순 아버님 전화 받고 왔는데 혹시 어떤 분이세요? 여기 아버님. 접니다. 아버님이세요? 예. 뇌졸중을 극복한 남자 윤석순 씨. 매일 새벽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부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다는데. 많이 아팠죠. 뇌졸중 걸렸죠. 뇌졸중. 아버님이 뇌졸중. 그러니까 40대 초반이죠. 40대니까 뇌졸중 걸려가지고 언어가 지금도 말하면 조금 의드네요. 내가 우리 길은 보통 내가 잘 알아듣는데 제3자가 못 알아들을 때 있어요. 그때 이제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 많이 고생만 했지. 고생은 많았어요. 한창 나이에 찾아온 뇌졸중.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거의 다 났어요. 95%
완전 회복된 거지. 어린 시절 똑똑하고 영특했던 그는 늘 마을의 자랑거리였다. 이거 뭐 되겠네요. 여기 있네, 선생님. 현재 그의 모교에는 그의 이름을 딴 강의실도 있을 정도라고. 수의과, 그래서 동물병원을 좀 했었고. 명문대 졸업 후 수의사로서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였다. 이제 소와서 여행가 다니려면 장화 신었어. 이젠 신발도 안 장화 신고 다녔어. 그런데 올라 장화 신으려고 그랬지. 장화 안 신겨. 아이고 이상하다고 왜 안 시키지? 마음속에 있는데. 순항 중이던 삶에 너무 일찍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 팔의 마비와 언어장애로 절망에 빠진 세월을 살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는 건강에 관련된 책이란 책은 모두 섭렵하기 시작했다고. 건강 다 건강 책 쓰고 뭐 도서, 생로병사 다 건강에 대한 책이 거의 다예요. 차라리 내가 걸릴 바에는 저놈을 써서 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운명적이라. 규칙적으로 하루 3번 하는 발목 강화 운동 역시 그가 공부한 방법이라는데 발목에 자극을 줘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높이 앉아 30cm 한 번 하는데 한 300번 하고 300번 하지.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고 하루에 1000번 하는 꼴이 되지. 수많은 노력으로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그의 건강. 진짜 비결을 알려주겠다며 부부가 밖으로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방앗간. 아내 송명자 씨가 챙겨온 것을 꺼내는데 다름 아닌 현미다. 현미 찹쌀. 능숙하게 현미를 씻기 시작하고 여기에 컷버리, 율무, 콘까지 다양한 작곡을 함께 볶아주는데 그런데 현미를 포함한 작곡을 볶는 게 끝이 아니라 한꺼번에 갈아서 탄생한 현미 미숫가루. 이게 진짜 비결이에요. 예, 이게 진짜 비결이에요. 안 찾아본 게 없을 정도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아낸 그의 비결. 바로 현미로 만든 미숫가루란다. 현미를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 작곡은 기호에 따라 바꿀 수 있고 맛을 위해 꿀을 넣기도 한다. 현미의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주 원인이 되는 혈관 폐쇄를 예방하거나 혹은 재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현미를 밥이 아닌 미숫가루 형태로 먹기 시작한 것도 공부를 하며 터득한 방법이라는데 순현미만 밥을 하면은 좀 먹기가 좀 나빠서 이걸로 먹으면 현미 밥 먹는 것 같이 그 효과가 있겠구나 그랬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뭐라고? 나 혼자 바람 폈다고? 너도 바람 폈어. 이혼해. 두 번째 주인공 배우 김덕현 씨. 저는 사랑과 전쟁 때부터 원장님 왕팬이었어요. 멋있잖아요. 좀 약간 멋있는 불륜남? 네. 그때는 솔직히 이미지가 별로였었어요. 왜 저런 놈이 다 있을까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셔요. 진짜. 사랑해 엄마. 여기까지. 눈물 쏙 빼는 명품 연기의 관객이 다름 아닌 아이들. 요즘 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국민의 불륜 아이콘인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 아주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위해서 연기 지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종일 상대하면 지칠 법도 한데 오히려 아이들을 보고 힘이 난다는 배우 김덕현 씨.
지치지 않는 그의 건강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 브라운관에 또 나가서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은 멀쩡하나 이 몸, 이 밑으로는 거의 움직이는 뭐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좀 몸이 많이 안 좋았죠. 과거 중식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 하지만 사업은 그의 건강을 앗아갔고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피부 또한 50대의 피부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뽀얀해졌어요? 네? 그 비결이 바로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 한 잔? 그렇다면 물이 건강의 비결?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처음에 상쾌한 아침을 준비하기 위한 첫 시작은 상쾌한 아침을 이렇게 물 한 컵과 더불어서 가루를 살짝 마시면 몸이 쫙 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아니다. 수상한 가루를 타서 마시는데 어저께 학원에서도 계속 네네, 그렇죠. 물에 들어있었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고 보니 학원에서도 쉴 새 없이 챙겨 마시던 바로 그 물인데 그 정체는 바로 바오밥 열매 가루? 또 점심 때도 먹고 또 저녁 때도 먹고 계속해서 수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 마실 때 이왕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마시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의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가루의 정체는 역시 바오밥 열매 가루. 우리에게는 소설 어린 왕자 속에 등장하는 나무로 더 익숙한데 바오밥 나무 열매는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오렌지의 5배,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폴리페놀도 풍부해서 블루베리에 한 6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항산화 성분들은 혈액 내에서 지방의 과산화를 억제함으로써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혈압을 낮추는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생지인 아프리카에 사는 생명의 나무로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의 과일로 각광받고 있다. 그가 이렇게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특별한 누군가 때문이라고. 우리 엄마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그냥 노란하시고 89이 되시는 우리 엄마. 연세가 89세예요 우리 어머니가. 네? 어머니 너무 고우신데요? 옛날에는 더 이뻤었는데 지금은 할머니인데도 그래도 내 나이에 사는 사람도 있고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야. 요즘은 100세 시대라 가지고 뭐 얼마나 더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아주 맛있는 나물 무침을 내가 엄마 좀 해드릴게. 어머니를 위해 오랜만에 음식 솜씨를 발휘하는 덕현 씨. 양념장에 새콤한 맛을 더하기 위해 그만의 비장의 무기인 바오밥 열매가루를 넣고 마무리. 과연 어머니의 맛 평가는? 어머니 점수는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오지게 간도 뭐고 잘해. 먹어봐 뭐 100점이라고 100점이라고 먹었어. 100점이라고 맛있어. 그러네. 소스에 찍어 먹는 땅콩 소스가. 덕현 씨 의외의 요리 솜씨에 놀란 어머니와 누나. 금세 기세등등해진 덕현 씨의 김덕현표 바오밥 참나물 무침 완성. 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완성한 푸짐한 한상 차림.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가 세 사람에게는 그저 소중하기만 하다고. 엄마랑 이렇게 조금 새콤한 난 조금 난다.
어머니의 건강이 바로 막내 아들인 덕현 씨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란다. 건강을 체크해야 되겠다.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두 분이 혈관 삼적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받을 음료들이 나와 있어요. 현미 가루고요. 네. 한번 맛을 볼까요? 네. 예. 이거 몸이 좋다니까 한번 네. 먹어봐야지. 덜쩍지근하고 네. 우리 입에 맞는데? 네. 와, 괜찮은데? 근데 향이 미숫가루처럼 굉장히 아유, 고소해요. 고소하다. 저 미숫가루 굉장히 좋아.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맛을 보세요. 고소하죠? 고소하고. 한 끼 식사로 괜찮을 것 같죠? 저는 사실 현미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네. 현미밥을 먹다 보면 꼭꼭꼭 굉장히 오래 씹어야 돼서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네. 쉐이크로 먹으니까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팬드가 이제 바오밥 열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가루가 거의 뭐 우리가 여자들이 좋아하는 네, 네. 상큼한 맛이에요. 새콤해. 바오밥은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물이죠. 이 수령이 한 5,000년에서 6,000년이 돼요. 이 열매를 맺는데 몇 년쯤 걸릴 것 같으세요, 바오밥 나무가? 1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을까요? 보통 그렇죠? 60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걸 심으면은 환갑 때 한번 먹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못 먹네요.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에서 네네네. 맞아요. 그 화석목이라고 그래. 네. 바오밥. 네네. 그게 꽃이 피면 박쥐하고 새가 꿀을 좋아하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면 네. 또 원숭이들이 와서 그 열매를 닫아 먹어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특히나 비타민 C 함량. 지금 드시고 나서 왜 시큼하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큼한 맛이 비타민 C 함량이 워낙에 높기 때문이고요. 우리 혈관의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혈관에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혈관 삼적이 걱정되는 중년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 흥겨운 하모니카 소리에 어깨가 절러? 잠깐 감상해 보실까요? 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신 질환이 있으신가요? 심혈관이 70대 이후만 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젊어서 온다니까 진짜 놀랍네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겁나죠. 무서워요. 무섭다. 20인의 체험단 모집 완료! 제일 나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신국내시 약 드신대요. 스텐트 시술했고 2년마다 검사하는데 지금 계속 그냥 의자 한 6년 지나는데 혈관 검사 시작! 경동맥 초음파 검사하는 건데요. 머리로 가는 큰 혈관이 양쪽 목에 한 개씩 있어요. 혈관 속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혈관 속 혈류 속도와 혈관 두께, 혈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특히 혈류의 빠르고 느린 속도로 다른 혈관의 상태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박영주 이종국. 아니 이종국. 이종국 선생님께서 네, 지금 그게 나오셨어요. 이정복 체험자 힘내세요. 혈류 속도 결과를 토대로 체험군 분류 완료. 이번 체험단의 체험 물품도 공개되었는데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약간 딱딱한 맛도 약간 여러 가지 맛이. 신맛이 제일 강하다. 현미와 바오밥 열매가루 전달 완료. 20인의 체험단 체험 시작. 체험 잘하시나 안 하시나 보려고. 감시하러 오신 거죠? 혈관 상태가 가장 위험했던 이정복 체험자를 만났다. 이렇게 보관하고 여기다 두고서 이렇게 아침마다 챙겨 먹고 이게 그 바오밥 나무 분말. 바오밥 열매가루를 물에 잘 불고 시원하게 원샷. 잊지 않고 체험 일지까지 꼼꼼하게 쓰고 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하여튼 열심히 먹어봐야지. 열심히 먹고 열심히 먹고 꾀 안 부리고 한번 해볼게요. 현미를 볶아 차로 끓여 마시고 있다는 권순자 체험자. 일터에서도 제대로 실천 중이네요. 근데 보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남편이 뭐 하냐고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볶아서 오늘 차로 끓여서 왔습니다.
체험 5일째 다시 찾은 이정복 체험자. 하루에 몇 번씩 먹어야 되면 또 힘든데 이건 하루에 한 번 먹으니까 간단하게 쉽게 하고 있어요. 재밌게. 오늘은 바오밥 열매가루를 활용해 요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요리의 정체는 바로 지중해식 고등어 샐러드? 이거 잡수시고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인증해서 올려야죠. 이정복 체험자의 고등어 샐러드. 반응도 후끈합니다. 샐러드하고 뭐 이제 음식 한 김에 조경 선생님도 같이 현미밥하고 실험 중이니까는 같이 와서 밥 먹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고이는 이종선 체험자의 연어 샐러드. 바오밥 열매는 새콤한 맛 때문인지 유독 샐러드 드레싱으로 많이 활용되네요. 바오밥 열매가루로 만든 건강밥상 완성. 어서오세요. 추운데. 밥 해갖고 왔어요. 조옥경 체험자는 체험 시작 후 매일 현미밥 도시락을 챙겨서 다닌다는데 현미밥 먹는데 그냥 체험 중이니까 현미밥은 안 먹고 흰쌀밥 먹어요. 보다 정확한 체험 결과를 위해 매일 즐겨 먹던 현미밥까지 포기한 이종선 체험자. 바오밥 연어 샐러드로 마음을 달래보는데 맛있어요. 저는 바오밥 이거 체험이 아니니까 지금 현미만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이거 못 먹는 거야. 오히려 그녀는 이종선 체험자가 부러운 모양. 두 분 모두 참 잘했어요. 체험하는 현미가 마침 뚝 떨어져가지고 현미를 사러 나왔어요. 요즘 다양한 현미 요리에 푹 빠졌다는 신철옥 체험자. 맵쌀 현미로 한 대빵만 주세요. 주부 구단답게 좋은 현미를 구입해 집으로 향하는데 오자마자 재료 손질부터 시작하는 그녀. 과연 어떤 현미 요리를 선보일지 궁금하다. 현미를 가지고 견과류를 섞어서 죽을 끓이려고 해요. 하루 정도 불린 현미에 견과류를 넣어 푹 끓이면 현미죽 완성. 밥으로 드실 때보다 좀 어떤 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잣이랑 호두가 들어가서 그런가 먹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요. TV 보면서도 막 현미 먹고 어제는 현미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하고 참 잘했어요. 가족과 함께한 현미 체험. 이렇게 모두의 체험이 끝났다. 검사를 위해 다시 모인 체험단. 현미밥을 먹었고 현미차를 마셨어요. 빼곡한 체험 일지. 이정선 체험자 참 잘했어요. 선생님은 열심히 쓰셨어요? 그럼 몇 손 그래 빨리. 못 갖고 왔어요. 어느 때보다 공손한 두 손. 죄송해요. 체험은 잘하셨겠죠? 믿습니다. 다시 진행된 20인의 경동맥 초음파 검사. 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종국 선생님께서 좋아지셨습니다. 두 체험군 모두 미세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종복 체험자의 혈류 속도 변화가 눈에 띄네요. 계속 한번 먹어보려고요. 많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혈관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닥터집하고와 함께 혈관을 망치는 삼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윤 박사님, 건강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활동하게 되면 저같이 몸은 걷는 건 불편하지만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닥터집하고. 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암보다 더 무서운 병 같아요. 이거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무서운 피부 질환. 내 집에 있는 붙어있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미안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평생 난치의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피부 되게 맑아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 20분 그 비결이 공개됩니다. 나는 정말 새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래요.